Hello， 玩家朋友们，大家好，我是汤米，欢迎跟随主持人呢一起进入波拉西亚战记的世界。那么在上一集呢，其实和总监有聊到非常的多，包含了游戏中庞大的世界观，以及这个绝美的角色画面设定等等的。这一集我们会聊聊上一次有提及的，到底什么是 MMORPG 真正的快乐，真正的精髓到底在哪些地方呢？那总监可以跟我们稍微提一下，就是延续上一次的话题，能不能跟我们讲解一下这些设计机制上面的一些巧思呢？ 플라시아 전기가 추구하는 핵심 재미 중 하나는 순간이동이 제약된 원채널 심리스 월드를 구현함으로써 공간적 거리가 의미 있게 되는 데서 시작합니다. 원채널 심리스 월드란 실제 세상처럼 월드 내 모든 유저들이 경계가 없는 거대한 대륙에 함께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스탠더는 몬스터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누구보다 빠른 성장 루트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등 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면서 월드 탐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월드는 21개의 영지로 구분되어 있고 각 영지마다 거점이 존재하며 이 거점을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 전투가 쉴 새 없이 발생합니다. 21개의 영지와 공간적 거리가 의미 있는 세계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시간의 제약이 없는 극한의 자유도를 가진 거점전을 구현했기 때문에 기존의 MMORPG 전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략적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那延续刚刚总监有提到的，不管是广阔战场的一些包含了成长的研究啊，或者是说是无限制战争等等的元素，其实都是台高二玩家 MMORPG 的玩家非常喜欢的。那当然还是要来询问一下，首先要请教一下角色的4个职业以及3种的一个形态姿态，方便可以跟我们深入讲解吗？ 플라시아 전기에는 총 4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각각 3개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영검사는 심연의 힘으로 환영 무기를 만들어내어 사용합니다. 기본 스탠스인 장검, 쌍검 전투라는 환영검, 환영방패를 사용하는 환영방패로 구성됩니다. 향사수는 향을 다루는 조형사의 후예이자 사냥꾼으로 활을 사용한 원거리 전투를 합니다. 재빠른 단궁, 느리지만 강력한 장궁, 광역 공격 특화인 배석궁으로 구성됩니다. 주문각인사는 얽힘과 심연을 탐구한 현자로 얽힘의 힘을 이용한 원거리 전투를 합니다. 기본 스탠스인 원소, 회복 특화인 충전, 약화 효과를 부여하는 기류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관은 카데나 교단의 육선된 실현을 견디어 스탠더가 된 자들입니다. 방패로 싸우는 수호, 광전사 같은 심판, 각종 오러를 사용하는 헌신으로 구성됩니다. 3개의 스탠스는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클래스로 다양한 역할과 전투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 중에는 스탠스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장에서 효과적인 전투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哇，那主持人自己本身是非常喜欢选择这种偏辅助型的一个支援角色。如果以波拉西亚战记里面来比喻的话，是不是可以把它形容成为这个皱纹刻印使这样的一个能量的姿态，或者是说可能像是执行官的守护的姿态呢？可以跟我们再多延伸一些什么内容吗？ 네, 하지만 하나의 스탠스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캐릭터가 혼자 사냥을 하게 되면 공격력이 약해서 전투가 무척 어려워지잖아요. 플라시아 전기에서 주문각인사라면 충전 스탠스로 힐러 역할을 하다가도 원소나 기류 스탠스를 변경하여 딜러로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관이라면 다른 스탠더와 함께 플레이할 때에는 수호나 헌신 스탠스로 지원 유지의 플레이를 하고 혼자 사냥하거나 전투 인원이 적은 경우엔 심판 스탠스로 전투에 특화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키룬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키룬은 스킬에 장착하는 룬 형태의 아이템으로 스킬에 특수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공격이라도 어떤 아키룬을 장착하는지에 따라 적어 올릴 수 있는 빈결 효과를 가지거나 지속 피해를 주는 화염 효과를 지니는 등 본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춰 어떤 것이 적절한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듯 전투 상황에 따라 스탠스와 아키룬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은 전략적인 전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哇，那刚刚已经有讲解到了，就是包含了职业啊，以及可能有3种的形态，还有这个亚葵残片可以进行技能的成长以及调配，是非常丰富的游戏内容哦。不过，其实主持人也有发现一件事情，是在游戏中也有合作啊、竞争目的为导向的旅团，玩家们是可以把它理解成可能像是工会这样的一个存在吗？ 네. 다른 게임들의 길드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플라시아 전기의 결사는 기존 게임들의 길드라는 역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새롭게 디자인한 플라시아 전기만의 유저 연합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결사에 속한 결사원들은 여러 콘텐츠를 함께 플레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와 제작,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결사를 성장시키고 결사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사원이 소외감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연구와 제작 등 결사 콘텐츠에 기여하는 정도를
스탠더의 강함과 관련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사가 충분히 강해졌다면 이제 거점전으로 영지를 차지할 차례인데요. 산토템과 함께 엘프들로부터 거점을 탈환하면 이후 거점의 건설과 경영을 통해 더 많은 기능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那总监，关于这个所谓的攻城据点战，能不能更深入的跟我们分享一下？跟我们一般理解的有什么不一样？ 네, 최초의 거점전은 엘프가 차지하고 있는 영지의 거점을 탈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다른 결사가 차지한 거점을 침략해서 거점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거점은 크기에 따라 주둔지, 요새, 대성체로 나뉘며 발생한 공성 규모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십 명의 소규모 게릴라전에서부터 수백 명의 대규모 전투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점전의 진행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결사는 점령하려는 거점에 전쟁을 선포하고 산토템과 함께 적의 거점까지 이동합니다. 적의 거점의 첨탑과 성문을 파괴하여 성 안에 들어간 뒤 마지막으로 재단을 파괴하면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산토템은 결사의 수호신으로 거점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토템에는 공격형인 사자, 수비형인 고음, 치유형인 링크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 다른 스킬과 버프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산토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거점점은 21개의 거점에서 24시간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무제한 전쟁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점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거점전 시 다른 결사와 협공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지킬 수도 있습니다. 거점전이 진행된 동안에도 배신과 암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공간적 거리도 감안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불리하고 가까우면 유리한 지형의 활용도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이렇듯 프라시아 전기의 거점전은 정말 색다른 재미와 몰입감을 전달해 드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不间断攻城不代表就是一个领地有可能重复被占领吗？这样子不就是杀了一片腥风血雨的吗？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거점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고 거점마다 보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거점들은 자주 거점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요새나 대성체의 경우에도 주요 공략 대상 중 하나입니다. 다만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만큼 정비를 하면서 잠시 숨을 돌릴 시간도 필요할 텐데요. 자원을 활용하면 일정 시간 거점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哇，攻城据点真的 tempo 太紧张了。刚刚呢，总监也分享了这么多内容，我们chill一点，放慢一点点步调。因为久闻呢，这个韩国有很流行的咖啡文化，那来到了台湾呢，势必就是什么？珍珠奶茶。那这边要请这个总监啊，品尝一下珍珠奶茶，好不好？我们缓慢，一边喝饮料啊，一边呢聊游戏的内容啊，可以请品尝。好的，好的。哦， 맛있네요. 好的。 짠짠짠，碎啦，好喝 ，OK， 好喝。啊，那刚刚也讲了嘛，我们就慢慢的把步调给这个缓一下，因为呢，在这个我们在做真奶外交的同时，想要跟这个总监稍微聊一下，因为波拉西亚战记的社交系统这件事情，它可以有什么样的特色吗？或者说玩家是可以怎么样去使用的吗？ 사실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MMORPG와 SLG에서 유저들이 교류하는 것을 다양하게 관찰했고 이를 통해 프라시아 전기의 결사가 단순한 길드가 아니라 거대한 커뮤니티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설계했습니다. 결사가 유저들을 모아주는 기본 역할도 하지만 게임의 핵심 요소인 거점전, 주요 아이템 획득, 성장 시스템 등을 모두 결사와 연관시킴으로써 결사원들 간의 단합과 인터랙션을 유도합니다. 신규 스탠더나 레벨이 낮은 스탠더도 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스스로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결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돕고 같이 성장하는 결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안에서 제공하는 음성 대화 기능과 디스코드, 라인 채팅방도 결사와 연결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고 견고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사원들끼리 다양한 결사 콘텐츠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류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결사원끼리 새롭게 친구가 되거나 기존 친구들과 더 친해지기 적합한 게임입니다. 哇，那刚刚总监也提到了很多，就是大规模战争啊。那想要来问一下总监是，其实游戏中也有不乏很多的这个所谓的休闲向的玩家，有没有什么样的一些系统或者是一些内容是可以供这些非 PVP 型的玩家去使用的？ 네, 물론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스탠더끼리 협력하여 즐길 수 있는 PVE 컨텐츠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냥터 보스와 영지 보스는 혼자서 잡기 어려운 강력한 보스들이라 서로 협력해서 공략해야 하는 컨텐츠입니다. 대륙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보스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대륙을 탐험하면서 하나씩 처치하는 보스 레이드 릴레이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필드를 던전처럼 만드는 검은 칼이라는 컨텐츠도 있고 결사 단위로 즐길 수 있는 PVE 컨텐츠인 봉인전도 있습니다. 那总监可以跟我们再深入的讲解一下黑剑吗？ 검은 칼은 전투 필드 내 어디에서나 쓸 수 있고 쓰게 되면 일종의 웨이브 던전이 펼쳐지는 콘텐츠입니다. 검은 칼을 설치하면 몬스터들이 등장하며 이들을 물리치면 장비 제작의 핵심 재료인 심연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레벨의 검은 칼에서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들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 스탠더들이 힘을 합쳐야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은 칼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의 영지를 오염시켜서 영지 내 장막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장막이 펼쳐지면 거점 건물을 파괴하는 등 안 좋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검은 칼의 사용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은 칼 역시 월드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적대 스탠더가 설치한 검은 칼을 빼앗는다든지 거점전 도중에 검은 칼을 설치하여 공성을 방해하는 식의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哇，那针对黑剑已经讲解得非常清楚哦。不过另外一个封印战也可以跟我们深入讲解一下吗？ 봉인전은 결사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PVE 컨텐츠입니다. 월드 곳곳에 환영들이 봉인된 봉인터가 발생하는데 이 지역을 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봉인전을 시작하면 산토템을 봉인터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때 목적지까지 무사히 이동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산토템이 봉인터에 도착하면 활용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각 웨이브에 맞춰 소환된 몬스터들을 처치하면 더 강력한 몬스터들이 소환되고 봉인터에서만 볼 수 있는 강력한 보스들도 등장합니다. 봉인전 도중 죽게 되면 부활하더라도 다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존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결사원들 간의 협력이 필수로 요구되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哇，那刚才已经讲解了，就是包含了黑剑以及封印战的更多的细节，完全可以感受到这是一款多么丰富内容的游戏哦。就是也可以理解为什么当时游戏在韩国上市的时候，马上就直接在韩国的 MMORPG 的这个榜上面直接霸榜哦第一名。好的，那么在下集呢，我们也将持续的讨论亮眼的成绩以及台港澳上市的期待与规划。玩家朋友们也千万不要错过，也要继续的关注《波拉西亚战记》正式上市。下次再见，谢谢。